자, 저는 이번에 이산수학 자유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2025 학년도 023-245 이채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게 또 우리 이산수학 수업 시간에 한 DFS와 BFS를 적용할 수 있는 위상정렬이라는 개념에 관한 것과 그리고 또한 이제 그렇게 DFS, BFS 하면 또 생각나는 게 트리인데다가 우리 이산수학 수업 시간에도 트리에 대해서 배웠어서 그 트리 중에서 유용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뒤에 나오도록 기획했습니다. 자, 이제 위상정렬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상정렬은 여기 무방향 그래프랑 방향 그래프가 있는데 솔직히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위상정렬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알려드릴 거지만 위상정렬이라는 것 자체가 순서가 있는 것들끼리 그 모든 순서를 맞추도록 일렬로 정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으면 위상정렬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도 나와 있듯이 위상정렬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작업을 차례로 수행해야 할 때 그 순서를 이제 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작업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라면을 끓일 때 먼저 스프 물에다가 물을 끓이고 스프를 넣고 라면 사리들을 넣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기타 등등의 재료를 넣어가지고 끓이는데 근데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라면 사리나 라면 스프는 솔직히 뭐 사람마다 개인 취향이 있겠지만 약간 첫 번째, 두 번째 관해서 라면 스프를 먼저 넣어도 되고 라면 사리를 먼저 넣어도 되는 등 막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이제 물을 안 넣고 라면 스프를 넣는다. 이제 그럼 대참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순서가 있어도 꼭 지켜야 하는 순서가 있는 반면 솔직히 그다지 의미가 없어서 순서 관계가 없는 것들도 서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상정렬을 쓰면 그 꼭 지켜야 하는 순서 관계들은 이렇게 딱딱 지켜지면서 나머지 지켜지지 않는 것들은 고려 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렬로 쫙 정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관계가 없는 것들은 이제 여기가 앞에 오든 뒤에 오든 뭐 결과를 알 수는 없고 그거 상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사이클이란 이제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든 방향 그래프에서든 한 그래프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처음에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그래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위상정렬에서는 사이클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사이클이 있다 보면 계속 돌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게 노드들이 무한 반복돼서 이렇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이클에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위상 정렬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택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큐를 사용 BFS 즉 큐 관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그러려면 DFS랑 BFS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DFS 먼저 설명하자면 이제 DFS는 수업 시간 했듯이 출발점에서 끝점까지 쭉 간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 보이듯이 다시 3으로 올라간 다음에 옆에 있는 노드인 5를 탐색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깊은데 먼저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이렇게 5로 갔다가 올라오면서 다시 2를 만나서
이제 3이니까 근데 더 이상 탐색할 노드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2를 만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6이랑 6을 내려갔는데 여기 탐색할 노드가 없으니 J밖에 없으니까 다시 J로 내려갔다가 끝점이니까 다시 올라와가지고 또 탐색할 노드 없으니까 B로 올라가고 그리고 더 탐색할 노드 없으니까 A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A는 C를 탐색할 수 있으니까 다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C에는 FG가 있지만 F를 먼저 탐색하다 보면 말단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C 근데 G가 하나 더 있으니까 G 탐색한 다음에 올라가서 C에서 또 A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모든 노드를 탐색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 복잡도는 5V 플러스 2, 즉 V는 정점을 뜻하고 2는 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렇게 시간 복잡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솔직히 DFS를 구현하려면 여기 알다시피 자료 구조 중에서 하나인 스택을 써야 됩니다. 스택은 넣은 스택이란 자료 구조가 뭐냐 하면 일단 넣으면 계속 넣다 보면 푸시라고 하죠. 푸시를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 팝을 하면 가장 마지막에 들어갔던 원소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걸 흔히 LIFO, Last in First Out 이라고 하죠. 그 여기서 last는 나중이니까 나중에 들어간 것이 first 먼저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DFS가 스택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재기함수와도 연관이 엄청 깊습니다. 왜냐하면 재기함수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택 기반이거든요. 이제 막 함수나 그런 거 컴퓨터 내부 구조를 다뤄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이게 함수 자체가 스택이라는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계속 쌓아가는 느낌으로 가는 건데 뭐 그거는 뭐 약간 함수 전체 구조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여기 함, 함수 여기 맨 밑에 함수가 끝났을 때 돌아가야 되는 값이 있고 막 이렇게 베이스 포인터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위에 함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이는 식으로 함수가 작동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재기함수로도 이렇게 DFS를 잘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FS는 이제 동작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여기서는 Q를 이용하는 거죠. Q는 DFS에서 스택과 다르게 first in, first out입니다. 그 말은 가장 먼저 들어갔던데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게 약간 저희 학교 Q 카페가 왜 Q 카페인지 알려주는 그런 약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약 큐 카페가 아니고 스택 카페였으면 줄을 섰을 때 원래 줄이라 하면 맨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스택 카페가 된다면 맨 나중에 온 사람이 맨 먼저 먹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큐 카페라고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BFS를 설명해 보자면 일단 A라는 노드를 먼저 탐색합니다. 루트 노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A를 Q에 넣고 그리고 A를 이제 팝해가지고 A한테는 두 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B랑 C를 Q에 넣습니다. 그러고 또 B를 팝하고 D랑 E를 넣고 C를 팝하고 F와 G를 넣어가지고 순서대로 탐색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 또다시 D를 팝하고 HI를 넣고 E를 팝하고 J를 넣고 F를 팝했을 때는 이제 F에 자식이 아무도 없으니까 넘어가고 G도 역시 마찬가지로 팝하고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남은 노드에는 아니 남은 Q에서 남은 노드는 HIJ밖에 없으므로 H도 셋 다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팝 해주시면 모든 노드의 탐색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DFS랑 다른 점은 뭐 역시 당연히 스택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게 Q 기반이다 보니까 함수가 작동이 재기함수로 못합니다. 이건 그래서 무조건 while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while을 통해서 이 큐가 비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while이 진짜 많이 쓰입니다. 뭐 for로도 할 수 있긴 한데 굳이 번거로우니까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BFS와 DFS를 통한 위상 정렬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BFS를 사용하는 거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칸 알고리즘인데요. 아마 칸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해가지고 칸 알고리즘인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이름이 되게 멋지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오른쪽에 BFS를 사용하는 것이고,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칸 알고리즘을 알려면 진입 차수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일단 진입 차수라 하면 이 방향 그래프에서 그 그래프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있는 들어오는 화살표의 개수입니다. 그래하여 사이클이 없으면 당연히 들어오는 화살표 개수가 0인 점이 하나 정도 있겠죠. 그래서 칸 알고리즘은 작동 방식은 일단 먼저 그렇게 진입 차수 모든 정점의 진입 차수를 다 구하고, 그리고 모든 정점을 일단 배열이든 큐든 아무데나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탐색해 가면서 일단 한 번씩 쫙 탐색해 가면서 진입 차수가 0인 점을 먼저 골라가지고 큐에다 담습니다. 그러고 그 큐에다 담은 다음에 일단 먼저 진입 차수가 0인 애들을 뽑아다가 이제 거기에서 나가는 간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간선이 나가서 들어오는 애들의 진입 차수를 하나씩 나올 때마다 1씩 낮춰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처리를 한 정점들은 결과값 Q든 벡터든 뒤에다 푸시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빼버리면 또 진입 차수가 0인 것들이 다시 생기겠죠?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했던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모든 정점들이 다 리저트 큐에 들어가면 성공이고, 근데 이제 모든 정점들이 리저트 큐로 다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실패가 되는 건데,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DFS로 하는 법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DFS로 미상정렬 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솔직히 이 방법은 칸 알고리즘에 비해서 훨씬 약간 직관적이지 않고 그런 면이 있어서 조금 안 알려진 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상정렬도 엄연히 DFS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DFS를 하려면 먼저 그러니까 진입 차수가 0인 루트 노드 같은 데에서 내려가 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방문 표시를 하면서 DFS를 평범하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 자식들이 없는 꼬리 노드들을 만나겠죠?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그 돌아갈 때 그 리프 노드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계속 DFS를 하다 보면 자식이 없는 노드들도 나오겠죠. 이미 다 탐색을 해서. 그러면 그 노드도 그 결과 스택에다가 넣어줍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면 스택에는 그 순서대로 쌓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루트 노드까지 넣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탑에 있는 거를 다 팝해가지고 출력하면 그게 정렬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하여 약간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게 BFS보다 약간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저도.